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의 한계를 넘어 2025년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총 8개 부문을 석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특히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15세의 나이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에미상 역사상 최연소 남자 연기상 수상자가 된 오원 쿠퍼 배우의 활약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심리 범죄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98%, 팝콘 지수는 75%의 높은 점수를 받았죠. 필립 발렌티니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연출력을 인정받아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The Guilty, 도나 스미스 사건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작가 잭 손과 주연 배우로도 활약한 스티븐 그레이엄이 공동으로 각본을 맡아 역시 극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의 치밀한 각본은 작품의 완성도를 최고로 끌어올렸죠. 특히 드라마의 독보적인 매력인 원테이크 촬영 기법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촬영상 수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폴 역을 맡은 스티븐 그레이엄은 깊이 있는 내면 연기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공동 작가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으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역의 에린 도허티 역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여우 조연상의 수상에 영예를 안았죠. 그리고 주인공 제이미 밀러 역의 오원 쿠퍼는 15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연기를 선보이며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에미상 역사상 최연소 남자 연기상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죠. 그야말로 15세의 연기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이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제작부터 연기, 연출, 기술적 측면까지 모든 부문에서 완벽함을 인정받은 소년의 시간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4부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가 영화와 드라마의 중간 지점에서 제 개념으로 시네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진지한 사회 문제를 이렇게 높은 미학적 완성도로 만든 드라마는 지금까지 없었죠. 저는 소년의 시간은 드라마와 영화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영상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 소년 제이미는 고요한 새벽 무장 경찰의 급습으로 친구 살인 혐의로 체포되며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제이미의 가족은 깊은 충격에 빠지고 제이미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알몸수색과 피검사 등 낯선 과정을 겪게 되죠. 경찰은 전날 밤 잔혹하게 살해된 여학생 케이티의 죽음을 수사하며 제이미를 의심합니다. 아버지와 동석한 조사에서 제이미는 친구 토미와 라이언에 대해 언급하게 되고 형사들은 케이티와 제이미가 나눈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둘의 관계를 의심하죠.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에서 드러납니다. 제이미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케이티를 따라가 주차장에서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마주한 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살인 도구가 발견되지 않자 형사들은 학교를 찾아갑니다. 케이티의 친구 제이드는 케이티를 탓하는 발언에 분노하며 제이미의 친구 라이언을 폭행하는 등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감정적으로 흐르죠. 혼돈 속에서 한 형사의 아들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가 밝혀집니다. 케이티가 제이미에게 남긴 인스타그램의 댓글의 진짜 의미가 인셀, 즉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존재라는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었으며 둘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음이 드러나죠. 호르몬 과다 분출로 혼란스럽고 휴대전화에 몰두하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기 힘들어하는 무력한 교사들의 고충은 학교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를 추적하던 형사들은 결국 제이미의 친구 라이언을 찾아내고 라이언은 칼이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체포됩니다. 그리고 7개월 후 재판을 앞두고 구금시설에서 심리상담사와 만난 제이미는 정신감정을 받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태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케이티가 나쁜 년이었다며 자신은 그저 그녀를 만지지 않았다는 등 뒤틀린 논리로 격분하기도 하고 갑자기 상담사에게 나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등 타인의 관심과 인기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제이미, 라이언, 토미는 학교에서 인기 없는 아이들이었고 케이티의 나체 사진이 학교에서 돌자 위축된 그녀에게 제이미가 데이트 신청을 했으나 케이티는 이를 무시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제이미를 인셀이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제이미는 결국 케이티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로부터 13개월 후 아버지 폴의 생일날 가족들은 또 다른 비극을 맞닥뜨립니다. 아빠의 차에 끔찍한 낙서가 발견되고 철물점에서 페인트를 사려던 폴은 자신을 알아보는 직원의 시선에 멘탈이 무너집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에 페인트를 난폭하게 뿌리는 그의 모습은 제이미의 폭력적인 성향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내 사라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지만 사실 특별히 큰 잘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때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제이미가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모습은 더없이 안타깝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결국 아들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범이 되었으며 가족들은 이 끔찍한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이처럼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 속에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모든 인물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의 시간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하나, 에미상을 빛낸 원테이크 촬영의 경이로움. 소년의 시간은 4부작의 모든 에피소드를 각각 단 한 번의 연속 촬영, 즉 원테이크 기법으로 제작하여 2025년 에미상 촬영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드라마의 서사적 깊이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연출이었죠. 각 에피소드가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끊김없이 진행되는 이 기법은 배우들의 연기, 카메라 워크, 제작진의 동선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한 합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촬영 감독 매튜 로이스는 매 테이크 전 심장이 쿵쾅거렸다라고 고백했을 정도죠. 제이미가 심리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런 끊김없는 원테이크 기법이 시시각각 변하는 섬세한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여 극한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원테이크 기법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소년의 시간에서의 원테이크 기법은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현실의 냉혹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2. 에미상 최연소 수상자 오원 쿠퍼의 숨막히는 연기.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힘은 단연 에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에미상의 역사상 최연소 남자 연기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오원 쿠퍼의 숨막히는 연기에 있습니다. 그 연기는 그저 아역 배우치고는 연기를 잘한다는 수준을 넘어 이미 노련한 연기 장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극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오원 쿠퍼는 살인사건의 중심에 선 13살 소년 제이미가 겪는 혼란, 두려움, 반항심,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리한 폭력적 성향까지 극도로 복잡한 감정들을 놀랍도록 섬세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할 때마다 흔들리는 눈빛, 미세한 표정의 변화,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말하는 그의 표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3화에서 심리 상담사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드러내는 불안정한 태도는 그가 겪는 고통과 내면의 갈등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제이미라는 인물에 깊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15세의 연기 괴물 오원 쿠퍼가 앞으로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죠. 핵심 관전 포인트 셋.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인셀과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 소년의 시간은 기존 범죄 드라마의 틀을 깨고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어둡고 불편한 현실, 즉 인셀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와 청소년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셀은 involuntary celibate, 즉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를 뜻하며 이성관계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좌절감과 고립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극단적인 혐오 사상을 온라인에 표출하는 현상을 말하죠. 드라마는 제이미 밀러라는 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불링, 괴롭힘과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드러나는 통제할 수 없는 폭력적인 성향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는 인셀 현상과 맞닿아 있는 감정의 뿌리를 보여주죠. 제이미가 케이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후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폭력성이 표출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거절당한 분노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제이미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이미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이 아들에게 대물림되었고 그 폭력성이 결국 비극을 낳았다는 결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함께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학교의 묘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정한 사회와 무기력한 학교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고립감과 자존감 하락이 어떤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며 사회 전체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마주하고 성찰해야 할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날카롭게 해부하며 단순한 범죄 드라마를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작품입니다. 진지한 범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은 강추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화에서 오원 쿠퍼의 연기는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열 교수의 신바이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